안녕하세요. 자, 저 이번에 봤던 지방세 해설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평년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문제는 이제 옳은 걸 고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옳은 걸 고르려면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평소에 나왔던 약간 짧은 주제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다 지문이 길었고, 그다음에 옳은 걸 고르다 보니까 절반 넘게 옳은 거거든요. 그러면 읽으면서 시간에 대해서 배분이 잘못됐으면 점수가 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년보다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좀 점수가 낮더라도 조정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보시면은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금 확정 그리고 보충적 납세금으로 옳은 것은 1번은 법인 합병할 때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을 해서 소멸된 법인한테 부과되는 세금을 어떻게 해요?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고, 이번에 공유물 같은 경우 연대 납세의무가 있죠. 그래서 3번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남은 재산을 분배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청산인은 뭐가 있어요? 연대 납세의무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더라. 그리고 전부가 아니라 부족분이죠. 부족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4번에 사업 양수인은 양도 이후에 양도인 납세가 확정된 지방세가 아니라 양수인이 제2차 납세금을 지는 거는 양도 이전이죠. 양도 이전에 납세가 확정된 세금. 2번 보시면 서류 송달을 옳은 것은 1번 연대 납세의무자한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 고지 독촉에 대한 서류는 유리한 자한테만 송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랑 독촉은 다죠. 모두한테 송달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엔 뭐 교부하면 사인, 거부하면 송달서 적으면 되죠. 3번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 송달로 할 수 있다. 전자 송달은 언제만 가능해요?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죠. 반대한 경우가 아니라 신청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4번에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에 다른 장소를 얘가 요청을 했다. 그럼 그 장소를 송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내는 장소는요, 주소랑 영업소 중이죠. 주소랑 영업소 중 얘가 신고한 장소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3번에 지방세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 보시면 환급 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 현금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로 되는데, 양도할 수 있죠. 저희가 환급 가산금 다 포함해서. 4번 보시면은 공매재산의 공매로 옳은 것은 1번에 공유자가 공매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매각 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 보증금의 제공 필요하지 않다. 보증은 당연히 걸어야 된다. 공매 보증금은. 그래서 제공해야 되고. 이번에 공매재산이 압류가 된 부부 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 매수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도 가능하죠. 배우자도 우선 매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번은 뭐 맞는 표현이고요. 4번 보시면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한테 우선 매각 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 등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최고가에 쓴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가 쓴 자한테 다시 매각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 입찰자한테 결정해주면 된다. 5번 보시면 과세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에 범칙사건 조사를 하는 경우에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저희가 제외사항에서 이제 범칙사건이 있죠. 그래서 범칙사건의 경우는 과세 적부심사를 할 수 없고, 이번에 과세예고 통지를 한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한 만료일까지가 3개월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러는데 3개월 이하죠. 3개월 이하일 때. 3번은 뭐 30일 이내고, 그래서 3번 당연히 찾을 수 있고요. 4번은 과세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즉 불복은 할 수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6번에 지방소비세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시면 지방소비세 특별징수무자가 징수하였던가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지 않던가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특별징수무자한테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그 납부전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되는데, 얘는 위임을 받은 거니까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죠. 7번 보시면은 지방세 환급금과 납세 담보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재산세를 물납을 할 수 있는데 물납한 후에 재산세 부과 취소됐다. 그럼 물납재산을 돌려주죠. 저희가 환급을 해주려면. 근데 물납재산 매각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각이 됐으면 당연히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일반 환급, 즉 금전 환급을 하게 되고, 근데 매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되는 건 아니죠. 저희가 그 외에도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라든가 또 임대 중이다. 그럼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일반 환급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각한 경우에 하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수정신고랑 경정신고로 옳은 것은 1번에 납기 후에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를 한 자겠죠.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저희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랑 누구도기요.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도 당연히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되는 거고. 이번에 수정신고는 지방세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부가 제척기간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부과를 할 수 없는 거죠.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척기간 이내일 때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3번은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즉 후발적 사유가 되겠죠. 얘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발생한 날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안날로부터죠. 그 사유가 발생한 안날로부터. 그리고 4번은 맞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9번 보시면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은 2%죠. 취득세, 과거의 취득세. 그래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율로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2%를 뺀 거니까 뭐예요? 등록세를 부과하는 그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4번 보시면 개수리난 취득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등록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얘는 취득한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취득세만 과세하면 되는 거죠. 얘들은. 그래서 개수리에서 더 증가된 요거에 대해서만,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저희 과세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지 등록이 새로 되는 건 아니니까 얘들은. 그래서 4번이 2% 중과기준 세율만 과세를 하는 케이스죠. 예외적으로 얘들은. 10번 보시면 납세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면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를 한 거죠. 그럼 제적이 7년이다 돼 있는데 저희가 무신고일 때 상속이 원인이면 뭐야? 10년으로 간다죠. 그때는. 그래서 얘는 상속이 원인이니까 10년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 11번 보시면 자동차세로 옳은 것은, 1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에 과세 기준 현재 공매가 돼서 매수인까지 다 됐어요. 근데 명의만 안 넘긴 거예요. 지금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아니라 이제 매수인이다 이거죠. 실제로 매수인 거니까 이제는 돈 다 됐으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납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은 교통에너지 환경세 변동 등의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례로 할 수가 없죠. 얘는 대통령령에 따라 하는 거고 30% 범위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3번 자동차 그냥 정의니까 한번 보시면 되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4번 보시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에 과세 기준을 현재 상속이 개시가 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 순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는데, 저희가 상속 지분이 높은 자가 되는 거죠 우선은. 근데 이제 같으면 연장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지방소득세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규정이 있으며 지자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저희가 지방소득세 할 때 법인지방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다 뭐예요? 조례로 이제 50% 가감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당연히 1번이 틀린 거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13번에 재산세로 옳은 것은, 1번 토지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달이다. 보시면 토지는 언제? 토지는 9월 달이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번에 납부 통지서를 수탁자한테 고지한 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는 고지된 재산세에 대해서 신탁자나 수탁자는 물적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고지가 된 후에는요, 소멸하지 않는다죠. 그때는. 그래서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는 거다. 그다음에 3번은 보시면 되고, 4번 보시면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950인 경우에 500만 원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고 되는데, 저희가 분납이 가능한데 보시면 500만 원까지 넘잖아요. 950이니까 500을 넘게 되면 해당 세액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거든요. 그럼 950이니까 50%면 얼마예요? 475만 원이죠. 그래서 요게 50% 이하 금액이니까 475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500이 아니라. 14번에 지방교육세로 옳은 것은, 1번에 지방세법 124조 자동차 소유에 대한 건데, 해당한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교육 납부 의무가 없죠. 얘네들이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던가 본세를 얘기하는 거죠. 뭐 레저세라든가 본세가 있잖아요. 이걸 납부하지 않던가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됐다. 그 가산세는 지방교육세 과표에 산입하는 게 아니죠. 즉 뭐 레저세를 내지 않았다. 그럼 가산세 붙을 건데 그럼 가산세에다가 또 지방교육세를 붙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산세에 추가로 교육세가 붙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가산세는 과표로 들어가진 않고 3번이 맞죠? 지방교육세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납부는 부과하지만. 그래서 신고에 대한 세금 가산세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 40%가 아니라 43.99%죠. 얘가 제일 높았던 거. 그 다음 15번 보시면 등록면허세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부과 제척기한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시면은 취득세 부과 제척기한이 경과됐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겠지만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뭐야? 우리가 절차상 비용이니까 당연히 뭐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걔네들은. 그래서 포함을 하는 거.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등기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과세를 해야 된다. 네, 16번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로 옳은 것은 그래서 1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나머지 보시면 2번에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경우에 납세금이 되죠. 근데 양수발전 되죠. 이건 내가 끌어다 하는 거니까 양수발전 제외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로 징수한다. 지하수는 저희가 뭐가 됐냐면 시골 같은 데는 뭐 일일이 신고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징수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조례로. 소방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통 징수를 한다. 재산세랑 똑같이 애들은. 4번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그럼 소방분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똑같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걔들도. 17번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방세 법령상 담배 수입 판매업자가 직전 연도 월 평균 담배 소비세 납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장부에 적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 옳은 것은 그래서 2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 군별로 품목별 수량 이런 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는 표현인데 이거 너무 구석진 내용이라서 틀려도 크게 상관없고요. 그래서 18번 보시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조례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보시면 뭐예요? 법의 위임에 따라죠. 그래서 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하려면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되는데 거칠 필요 없다. 얘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 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제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틀린 거고. 19번 보시면은 레저세로 옳은 것은 1번에 납세 의무자는 장부 비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장부에 대한 가산세가 붙죠. 10%. 그래서 1번이 맞는 표현이었고 2번은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 투표권, 승마 투표권 등에 대해서 그 경륜장 근데 보시면 가로 안에 신설된 경우가 제외요. 보시면 이제 신설된 경우 제외니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80%를 내고 그 외에 20%를 낸다로 되는데 이거는 신설된 경우죠. 보통 5대5로 가는 거죠. 5대5로. 그래서 과천하고 이제 그 외에 5대5로 가는 거니까 틀린 거고. 3번의 과표는 승자 투표권, 승마 투표권 등의 당첨금 총액으로 한다. 당첨금이 아니죠. 당첨된 게 아니라 발매한 금액이죠. 막건 같은 거 발매한 전체 총액으로 그걸 과표로 해서 과세를 한다. 4번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로 되는데 레저세는 일정 세율이죠. 얘들은 가감을 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20번 보시면은 이제 뭐 조세특례 제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의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거는 이제 맞추기 힘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인데 보시면 해당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수익사업에 사용이 되면 추징을 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사용하면 추징하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건데 20번이나 17번 같은 경우는 좀 맞추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충분히 잘 시간만 좀 있었으면 맞출 수도 있는 대부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80점 정도 받으시면은 뭐 어느 정도 잘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평년보다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요. 그래서 점수가 이제 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요. 실제로 이건 시간을 좀 잘 잡고 보셨으면 될 거고, 근데 시간이 부족했으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방세 해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